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민주당을 이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선을 이제 하루 앞둔 상황인데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때와 달랐던 것은 저렇게 출석을 하기 전에 저 앞에 잠깐 서서 지금 보이시죠? 한 10여 분 정도 약간 기자회견식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저 종이를 꺼내줘 뭔가 얘기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뭐 약간 이런 느낌? 뭐 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요. 저 본인이 준비해온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던 중에 지금 이 영상으로는 느낌이 살지는 모르겠으나 약간 울컥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약간 뭐 눈물까지 보였다 이것은 아니고요. 약간 울컥하는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울컥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무슨 말을 하는 포인트에서 저런 모습을 보였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호소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역시 법원의 구인장 발부도 좀 염두에 두신 결정이신가요? 법원의 기일 지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실까요? 네,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를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저렇게 10여 분간 이야기를 하고 이제 법정에 출석을 한 건데 글쎄요, 우리 박성민 최고는 오늘 저 모습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약간 마지막 호소 같은 느낌이 마지막 있었어요. 호소.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지금 접전지도 있고 그리고 가서 하나하나 다 유세를 한 번 더 하고 싶은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몸은 지금 이제 재판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선거 본투표 전날에 이렇게 하게 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아쉬웠을 거다. 저는 그 아쉬움이 저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묻어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몸은 하나이지만 또 유권자분들은 굉장히 여러분이시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이재명 대표를 대리해서 이 정권 심판을 위한 투표 동료 그리고 이런 지지 호소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상호간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영상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 접전지 7곳을 이제 언급하면서 후보들의 이름을 거론하셨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유권자들께 자신이 하지 못하는 몫까지 좀 해달라. 그리고 우리 함께 싸워보자. 이런 메시지를 건넨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의미이고 지역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그 마음을 이재명 대표께서도 잘 아신다는 뜻이겠죠. 자, 오늘 저렇게 이재명 대표가 법정 출석 전에 뭐 마지막 대국민 호소문을 읽어 내려가던 중에 살짝 울컥한 것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눈물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것은 영업의 눈물입니다. 국민들은요 피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서초동 법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눈물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건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의 눈물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기 살려달라는 영업하는 눈물입니다. 거기에 속으실 겁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납니다. 우리의 눈물은 우리를 지켜달라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처럼 자기 죄 짓고 자기 지켜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여러분을 지키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자, 오늘 법정 출석 전에 이제 이재명 대표 또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즉각 응수하는 모양새. 정혁진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글쎄요, 뭐 영업의 눈물이란 말은 좀 어색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악어의 눈물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이런 지금 오늘과 같은 일은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측면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는 전략을 짜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난달에는 판사가 엄중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기 마음대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출석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대장동 재판인데 대장동 재판은 화요일하고 금요일마다 있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틴하게 잡으면 4월 9일이 딱 잡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꼬박꼬박 재판 출석 잘하고 그러면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4월 2일은 모르겠지만 예. 4월 9일에는 좀 시간을 갖다가 좀 해서 예. 그 금요일 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었으면 판사도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안 받아줬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그럽니까?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검찰 탓을 하잖아요. 마치 재판 날짜를 검찰이 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법원이 검찰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고 야 내가 무슨 허수아비냐 내가 검사들에 따라 나는 더 법대 위에 있는 판사인데 예. 일개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판사로 하나 오히려 더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그 사법 리스크는 재판은 그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 그 재판이지만 내일 선거지만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공직선거법 재판 있고요. 4월 12일에 4월 16일에도 대장동 재판 있고 4월 23일에도 있고 4월 22일에도 있고 4월 26일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오늘 만나는 판사를 이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다,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위증교사죄에서 4월 22일 그 월요일 날 또 만나야 되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다 그 감안해가지고 오늘 본인은 뭐 출석하기 별로 이렇게 내키지 않았겠지만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 오늘 과연 선거 전날인데 제1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는 게 맞느냐를 두고 내부적으로도 약간의 갑론을박이 있었던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어제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재판에 그냥 나가지 말까요? 내일 재판에 뭐 모습을 드러내지 말까요? 그리고 뭐 이 지역을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 그것을 받아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재판을 쨘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렇게요. 들어보시죠. 서부 경남 제가 시간이 없어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제가 내일은 재판을 안 가고 거기도 한번 가볼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재판 쫓아다니랴 지역구 선거운동하랴 여기 동작을 6번째인가 7번째인가 다녀야죠. 힘들어요. 이재명 대표는 이런 말을 했더군요. 내일 대장동 재판 째고 유세할까 검토 중이다, 고려 중이다. 여러분, 이게 법을 지키는 민주시민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입니까? 그렇게 재판 안 나가고 째면 그냥 구인당합니다. 잡혀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저렇게 좀 공방이 있었는데 최종 결론은 보신 바와 같이 이재명 대표가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재판이 뭐 언제 끝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고 갈까요? 오늘 이제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각 당이 피날레 유세를 어디서 하는지가 궁금한데 국민의힘은요. 저녁 8시 20분에 이 채널A 사옥 바로 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 더불어민주당은 저녁 7시에 용산역 광장에서 피날레 유세를 예고하고 있습니다.